자, 오늘은 3단원 한반도의 지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반도 지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질이라는 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이런 지질 툴은 지질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개념, 주향과 경사, 그 다음에 클리노미터, 그 다음에 지질 기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산이나 들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암석을 발견하는 것이 있다. 자, 이런 암석의 종류 그리고 분포, 지질 구조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이렇게 씁니다. 암석의 종류와 분포 그리고 지질 구조는 노선 지질도, 그 다음에 지질도, 또는 지질 단면도, 지질 주상도 등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질도, 그 다음에 지질 단면도, 지질 주상도는 우리가 지구와 원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한다든지 또는 멀리 있는 지층을 대비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게 지질 단면도와 지질 주상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안에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구학 2에서는 무엇을 더 알아야 되냐면 주향, 그 다음에 경사, 그 다음에 등고선 등을 통해서 암석의 종류와 지질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지역의 암석과 지층의 분포, 그 다음에 지질 구조, 이들의 상호관계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지질 조사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성질을 조사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걸 지질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지질조사를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답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지역의 지질이 또는 암석이 어떠한 지질구조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쪽 지역에 나타나는 문헌 그리고 각종 자료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또는 조사하고 싶어 했던 그 지역의 지형과 그 다음에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떤 형태로 우리가 조사를 해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 답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계획이 다 세워졌으면 이제 실제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챙겨야 되는데, 바로 지형도, 룻배, 클리노미터, 줄자, 필기구, 기록장, 망치점, 각도기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등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클리노미터, 이 클리노미터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클리노미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향과 경사의 개념을 좀 알으셔야 하는데요. 바로 주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층면이 수축면과 수평면과 만나 생기는 교선. 그래서 이걸 진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향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지층이 진북 방향에서부터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어느 쪽 방향으로 지층 구조가 형성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주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사는 지층면에서 수평면이 이르는 각도를 우리가 경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층이 이게 수평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거, 그거 우리가 경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주향 방향 이쪽이 이제 진북 방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휘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주향이고요. 그 다음에 경사,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그래서 경사각이 만약 30도면 주향과 경사의 표시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수평면은 이제 평행이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는 이 방향 이렇게 해서 요 교선을 기우면 여기서 주향과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향과 경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울어진 판자에 클리노미터 빈대를 대고 수증기의 기폭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수업 영상을 통해서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자, 기울어진 나무 판자에 클리노미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클리노미터를 대는 겁니다. 클리노미터를 이렇게 경사지게 된다. 긴 변이, 이게 클리노미터라고 하면 긴 변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리노미터 닫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깥쪽 눈곱으로 읽어서 주향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N 얼마 이렇게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또는 진북에서 N 얼마 W면 서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그래서 진북 위주로 해서 동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러한 교선이 딱 그려지면 경사는 더 쉽습니다. 교선이 그리면 그 교선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클리노미터를 세운 후에 그 눈금을 읽어주면 이제 경사 방향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면을 지층이라고 과정했을 때 주향과 경사는 각각 얼마인가 측정해 보니까, 주향은 클리노미터 닫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깥 눈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클리노미터의 그 눈곱,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클리노미터가 눈곱이 두 개가 있어요.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는데 바깥쪽을 읽어주는 겁니다. 바깥쪽에 해당하는 눈금을 이렇게, 눈곱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는 게 주향. 그 다음에 안쪽에도 이렇게 눈금이 하나 있거든요. 안쪽에도 이렇게 눈금인데 이 안쪽 눈금은 경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두 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노미터가 동쪽과 서쪽이 실제와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실제 클리노미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진북 방향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동쪽과 서쪽이 실제 반대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동서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 위한 기구가 바로 클리노미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은 N극, S극, E, W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건 나침반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클리노미터는 N, S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E, W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가 있는데, 클리노미터는 바로 이렇게 동쪽, 북쪽에서 몇 도 간격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읽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침반의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나침반과 반대 방향으로 동서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측면이 수평면과 만나서 이루는 교선 뭐라고 했었죠? 주향이고요. 지측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경사라고 합니다.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지층이 주향을 취할 때 그 지역의 편각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편각이 뭐야?
진북과 자북의 차이가 편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리키는 이 클리노미터도 자북이기 때문에 편각을 고려해야지만 우리가 진북에서 실제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주양, 2번은 경사, 3번은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양을 측정해서는 진북 방향, 편각을 고려해서 진북 방향으로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정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질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여러 가지 지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색과 기호를 표시한 것을 지질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질도에 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암석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층이 주양과 경사, 수평, 그다음에 몇 전 됐느냐, 아니면 습곡이 있으면 배사냐, 향사냐, 또는 단층, 역단층이냐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양과 경사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지질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지층에서 주양이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30도이고 경사가 남서쪽으로 45도일 때 주양과 경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주양은 이렇게 표현하면 진북에 대해서 N 서쪽으로 30도 W 이게 주양이에요. 주양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경사는 어떻게 하냐? 남서쪽이니까 N2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N2가 아니라 남서쪽이니까 SW가 하는데 경사는 숫자가 앞에 와요. 그래서 45도 SW. 또 주양은 숫자가 가운데 오고 경사는 숫자가 앞에 온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양은 N 30도 W, 경사는 45도 SW. 이거는 영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다. 북반구는 항상 진북을 기준으로 합니다. 북반구는 진북을 기준해서 표시한다. 남반부는 남쪽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향이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향이 이쪽 방향인 거죠. 그래서 주향은 이쪽 방향이다. 진북 방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사가 이쪽,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그러니까 무엇가 경사가 이러한 형태로 지어져 있다. 즉 무슨 구조? 습곡 구조가 나타나는 구조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이건 아까 수평층이었죠. 위에는 수평층이 무슨 뭐가 있었다? 맨 위는 수평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합이 있었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지질 구조. 자, 이 지역이 아까도 봤지만 왼쪽에는 배사, 오른쪽에는 향사, 그리고 습곡 구조, 그 다음에 이를 통한 부정합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에서의 암석은 여감, 사암, 석회암, 웅해암, 쉐일 순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그려보면 되겠죠. 그려보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곡 구조에서 보시면 이게 습곡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와 원 시간에 배웠다시피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A하고 B하고 좀 누가 더 오래된 거예요? 네, A가 더 오래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감이 제일 밑에 있는 층이니까 제일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은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에서 이렇게 부정합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오래된 거야? B가 더 최신 거죠. A가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부정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지질도를 그려놓고 그거에 따라서 지층의 생성 순서, 지층의 상대적인 생성 순서 우리가 배웠던 5가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지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2조에서 과거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 아까 습급 구조도 나타났고 부정합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응애 함수도 나타났어요. 따라서 이쪽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습급 구조로 나타난 것과 지층의 틀던 후에 횡압력을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평식에서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에 어떻게 하고 나란하고, 그 다음에 수지층에서는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에 관계없이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층이 기울어진 곳에서는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습곡은 지층 경계선에서 대체로 대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습곡은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이 다른 직선 끝으로 이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뭐겠어요? 단층이고요. 반복적이지 않으면 부정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려서 긋는 거예요. 이렇게 X와 Y 단면선에서 이렇게 등고선에 따라서 이렇게 지층을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대로 내리시고 여기도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수평층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산의 모양은 이렇다. 근데 지층 경계선 이렇게 쭉 여기에만 있네요.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 수직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사층은요. 경사층은 역시 마찬가지로 등고선의 모양 따라서 이렇게 산을 그리고 지층 경계선에서 내리고 여기 내리고 여기서 200m 선에서 이렇게 쭉 내려서 이러한 형태의 경사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등고선에 따라서 이렇게 물고 지층 경계선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내렸는데 경계선이 여기 등고선 이렇게 내려서 쭉 내려봤더니 이러한 형태의 구조 습곡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수평층이 하나 있고 아까 이렇게 생각 경사층이 나타나는 거죠. 등고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먼저 이렇게 지층 경계선을 찾아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긋고 쭉 내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건 대부분 다 단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선을 쭉 군 다음에 내려서 지층 경계선 찾아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두면 이거는 단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떤 지형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얘가 수평층인지, 그 다음에 수직층인지, 경사층인지, 습곡인지, 그 다음에 부정합인지, 단층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요런 것들 이제 지질도,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지질도인 거고요. 요 지질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지층. 그래서 선후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평층은 A하고 B 중에서는 A가 더 오래된 거고요. 요 수직층은 사실은 그럼 반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층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오래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사졌으니까 A층이 더 오래된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럼 여기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된 겁니까? A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B 밑에 있으니까 A가 더 오래됐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C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지질도를 가지고는 지층의 형성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려놓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노선 지질도를 작성한 후에 지질도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하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지질 단면도 우리가 지구 원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기 위해서 나타낸 걸 지질 주상도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질과 원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질 단면도 지층의 선후 관계 배웠었죠. 지층을 잘라놓은 모습. 이 잘라난 모습의 선후 관계를 표시하는 게 지질 주상도. 그래서 우리가 지층의 대비 또는 화석의 대비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질 주상도. 그 다음에 지층의 선후 관계를 표현했던 게 지질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질도에서 경사층의 주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질도에서 주양은 같은 높이의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지점에 연결하는 직선 방향이 바로 주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질도에서 주양은 같은 높이의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 방향이 주양이고, n30도 이스트에서 나타나는 경사 방향, 이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n30도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게 여기 30도 이스트라면 경사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겁니다. 이쪽 방향은 NW 방향, 이쪽 방향은 SE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향, 북서쪽과 남동쪽 두 가지 방향의 경사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질도에서 향사와 배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경사 방향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아래로 올목한 거고, 향사이고요. 경사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사 방향이 서로 마주보면서 아래로 올록하면 아래로 향사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올록한 게 향사.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으면 배사가 되겠죠. 향사와 배사 이렇게 경사 방향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 첫 번째 지질도에 사용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호들과 지질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좀 알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지질과 지질도, 그래서 지질도에 사용하는 기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질도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의 지사, 한반도는 도대체 어떠한 지체 구조와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 계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